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폴란드 출신의 영국 작가 조지프 콘레드의 1900년작 로드짐입니다. 인간의 윤리 문제와 책임감에 관한 이야기를 해양문학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의 작품 로드짐은 1880년 7월 선장과 선원들이 악천후 속에서 약 1000여 명의 승객과 배를 버리고 도망쳤던 실화를 모티브로 실제 오랜 기간 선원으로 일했던 작가의 경험을 녹여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하면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등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들 이전에 진작부터 실험적인 서술 형태를 사용한 작품입니다. 당시 평단을 당황시켰을 만큼 시점과 시간대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간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담아낸 작품으로 모더니즘 문학을 선도한 작품 또는 뛰어넘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모더니즘 문학에 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카드를 통해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조지프 콘레드, 영어로는 조셉 콘레드. 본명은 유제프 테오도르 콘라트 호제이오프스키, 폴란드어입니다. 1857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의 독립투사이자 문필가였던 아버지 아폴로 코제니오프스키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8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2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16살에 학업을 중단하고는 프랑스로 건너가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연애 문제, 도박빚 등의 문제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항해사 자격을 취득했고 영국 상선을 타고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를 배웠고요. 1886년 영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선장 자격까지 취득을 한 그는 한동안 항해와 집필 활동을 병행을 하다가 1894년 선원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즈음에 조지프 콘레드라는 영어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요. 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양문학 작품을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어둠의 심연, 로드짐, 비밀요원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어둠의 심연은 1979년 개봉한 미국의 전쟁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원작이 되었고, 오늘의 작품 로드짐 또한 1965년 영화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짐. 그는 목사 집안의 5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직함에 관한 믿음이 강한 성격이고 깔끔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와 모험을 동경해 선원이 되기를 꿈꿨고요. 결국 젊은 나이에 선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1등 항해사 자격을 얻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성적을 냈던 조난 대비에 관한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발생합니다. 짐이 탑승한 파트나우는 8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동남아 지역의 고요한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선수 쪽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고 침몰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승객들은 배 아래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짐은 생각합니다. 800명의 승객, 7척의 구명정. 승객들을 깨운다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까? 결국 선장을 포함한 짐과 선원들은 잠들어 있는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여서 구명정으로 뛰어내려 탈출을 했고요. 짐은 이번에 구명정으로 뛰어내리는 이 실전 경험이 그간의 조난 대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그 점프는 낙오자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몰할 것! 이렇게 예상을 했던 파트나우는 바다에 표류를 하다가 프랑스 군함에 의해서 구조가 됐고요. 곧장 배와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짐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자신의 행동이 수치스럽고 그간 자신이 꿈꾸던 항해사의 이미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물론 다른 선원들도 그랬겠죠? 아니요.
막상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을 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가장 젊은 항해사 짐이 재판정에 섰고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도 않은 그는 항해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백수. 짐은 이 파트나호가 구조될 즈음 등장하는 인물인 말로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직장에 정착도 하지 못했고 한 곳에 머무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스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역사무소의 주재교역소장 자격을 얻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동남아시아 말레이 군도에 위치한 외딴 섬 파투산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짐은 이곳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은 상태입니다. 이 섬의 원주민 우두머리 중 한 명인 거물 도라민과 협력을 해서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던 세력을 몰아내고 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또한 지배자의 위치에 올랐고요. 가정도 꾸린 상태예요. 섬 주민들은 그를 영주, 군주라는 의미의 로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짐도 그간 가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해적이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파투산에 상륙을 해 주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짐은 위험을 무릅쓰고 브라운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브라운은 짐에게 도망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지? 짐은 생각합니다. 나도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짐은 여전히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퇴로를 열어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렇지만 브라운은 짐이 제공한 기회를 이용해서 무방비 상태인 주민들을 습격했고요. 이로 인해서 함께 섬을 안정시켰던 원주민 도라민의 아들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짐의 자격지심이 주민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주민들은 이 원인을 제공한 짐을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인들조차도 짐에게 도주를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짐은 다시 도망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책임감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라민이 겨누는 총구 앞에 명예롭게 눈을 감았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로드짐의 줄거리였어요. 작품의 주인공인 짐은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성격입니다. 굳은 성격이라기보다는 흔들림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는 교육 과정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고요. 또 배에서의 탈출로 인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이런 것들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죠. 이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냥 쿨하게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런 짐의 성격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복잡한 머릿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짐의 생각의 복잡함과 분열은 작품 발표 당시에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던 유럽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인간은 윤리, 죄의식, 책임, 현실 등으로 혼란스러우니까요. 이 작품은 정말 읽기가 까다로울 만큼 시점과 시간대가 널뛰기를 하는 서술 형태를 가졌습니다. 초반에 전지적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뒤로 가면서 이 짐에게 도움을 줬던 인물인 말로라는 인물이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형태로 화자가 바뀌어버리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가 이야기해주는 순서대로 토막토막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런 방식은 출간 당시에도 너무 낯선 서술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 짐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를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짚을 부분은 초반에 전지적 시점에서 딱 짚어주고 나머지는 그가 고민하는 것을 독자도 함께 고민토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품이 끝까지 전지적 시점을 통해서 짐은 이래서 이랬다
라고 딱 잘라버리면 이 작가가 정해준 방향으로만 고정이 된다. 하지만 작가가 문제만 툭 던져놓고 한 발 싹 빠져서 작중 화자의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함으로써 지임의 행동이 어떤 판단으로 인한 것인지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독자에게 생각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독자는 그저 등장인물 중 한 명일 뿐인 말로라는 인물이 전하는 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문제들은요, 양심, 죄의식, 현실 등으로 답을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는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식의 성찰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작품은 무엇이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800명의 승객, 7척의 구명정. 함께 죽어야 되나? 도망쳐야 되나? 구해주고 나는 죽어야 되나? 또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달게 처벌을 받고 항해사 자격을 잃는 게 맞나? 아니 왜 나만 처벌을 받지? 나도 도망갈까? 양심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걸까? 또 내 판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쳐 죽음이 발생했을 때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나?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볼까?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냥 책임을 질까? 답은 독자의 몫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듯이 매우 실험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조금 읽기가 어렵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고 고민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건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옳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조집 콘레드의 로드짐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작품 초반에 짐이 재판을 회피하거나 변호하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읽고 있지 않으니까 햇볕이 눈부셔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했던 이방인의 메르소가 떠오르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